네,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게 이게 약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증상을 따라서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을 때 영양소 결핍이 원인인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점검해 보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예를 들면 구루병 때문에 이 비타민 D 결핍을 알아내게 됐고, 괴혈병 때문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그렇구나, 이런 거 알아낸 것처럼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 결핍된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를 약처럼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광고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더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잘 통하는 광고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증상별로 결핍된 영양소를 한번 볼게요. 자, 쥐가 날 때 마그네슘 점검해야 됩니다. 근육에 경련이 생겼을 때 마그네슘 점검해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었을 때 마그네슘 점검해야죠. 스트레스가 심할 때 마그네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짜증이 막 심하게 날 때 마그네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마그네슘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6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물론 쥐가 나거나 근육경련의 원인이 마그네슘 결핍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점검해 봐야 되지만, 마그네슘 결핍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게 결핍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그네슘이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 심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고혈압이고 고지혈증이고 혈관 문제가 이게 가장 큰 합병증이니까, 심장마비를 그때 이제 제일 무서워하시니까 걱정되시면 마그네슘이랑 오메가3 이거를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다들 심장마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다들 혈압이랑 이 콜레스테롤, 어쩌다 보니까 그 수치만 보게 됐는데, 사실은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낮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면 고혈압이랑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해요. 마그네슘 결핍이 동맥경화와도 연관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그 메커니즘을 연구한 논문은 없어요. 근데 통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Nutrition, Metabolism and Cardiovascular Disease라고 하는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34,55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CT랑 혈중의 마그네슘 농도를 대조한 결과, 마그네슘 농도가 낮을수록 관상동맥경화가 심한 게 관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혈중 마그네슘, 우리 몸 전체의 마그네슘이 혈액 속에 혈중의 마그네슘은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혈중 마그네슘은 필요에 따라서 이게 계속 조절이 되기 때문에 피검사 수치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검사 결과 마그네슘이 낮다고 나오면 실제로는 심각하게 더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개선한 게 이제 RBC 마그네슘 검사라고 있어요. 아니면 기능의학병원에서 인트라셀룰러 마그네슘 테스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혈액이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마그네슘 농도를 보는 거예요. 주로 근육이죠. 동맥경화 말고도 마그네슘은 원래 근육에 많은 건데, 이 칼륨과 함께 우리 근육에서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축이랑 이완 작용에 관여를 하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은 다른 근육보다 마그네슘이 20배는 더 많이 있습니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제 쥐가 나면 안 되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되게 위험한데, 심장에 쥐가 나면 한 번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의 원인이 마그네슘 결핍일 수가 있어요. 평소에 먹는 것도 이제 부실하게 먹다가 위장장애나 장 문제가 있으면 마그네슘을 먹어도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면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되게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심장이라고요.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2cc 정도를 주사를 해요. 랜시스에 실린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심장마비로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 273명을 대상으로
더블 블라인드 이중 맹검 플라시보 연구를 한 결과 4주가 경과된 후에 이 마그네슘을 주사받은 환자들은 7%가 사망한 반면 마그네슘을 주사받지 않은 환자들은 19%가 사망했습니다. 마그네슘이 사망률을 63% 낮춰준다는 결론이에요. 상대 비교죠. 예. 더군다나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ECC보다 훨씬 적은 용량을 주사받았거든요. 한 발 더 나가서 이 마그네슘 주사가 부정맥의 발생 확률을 55%나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 환자에게 부정맥이 발생하는 걸 이게 되게 위험한 신호로 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정맥을 예방해줬다 심장마비 환자에게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랜셋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을 사용할 경우에 심장마비 발생 후에 한 달 후에 사망률이 24%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심장마비 환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정맥 주사가 혈액 응고에 의한 전체 사망률을 76% 낮춰주는 걸로 나타났어요. 같은 연구에서 아스피린을 비교했거든요. 아스피린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나 불면증도 생기는데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 우울증도 심해지는 거고요. 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그때 마그네슘이 필요하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잠드는 거 말고 면역력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멜라토닌을 못 만드는 사람은 감기도 잘 걸리고 감염도 잘 되고 암에 걸릴 위험도 증가합니다. 잠 못 자면 감기 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이 마그네슘을 손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보라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 40대 50대 중년 남자들 웬만하면 그냥 챙겨 먹으라고 하는 영양제 중에 당연히 마그네슘이 껴있고 그 중에서도 1순위입니다. 남자들만 문제는 아니에요. 중년 여성분들 중에 만성 피로로 매사에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고 갱년기나 이제 나이 탓을 많이들 하시는데 갱년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탓을 하셔도 됩니다. 탓할만 해요. 근데 그 탓하고 위로만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거저거 점검해보고 이겨내면 더 좋겠죠. 근데 그 영양소 중에 비타민 B군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 글라이신, 이노시톨 이렇게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완화랑 이제 불안장애,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거고, 글라이신은 아미노산이지만 이게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해요. 이노시톨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 증상을 완화하는데 원래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가 꿀잠 자는 팁으로도 저녁에 이렇게 세 가지 챙겨 드시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마그네슘은 채소에 많죠. 글라이신은 육류에 많고, 이노시톨은 골고루 풍부합니다. 또 마그네슘은 이 변비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잖아요. 비타민 C랑 비슷해서 이게 많이 먹으면 설사예요. 밤에 마그네슘 1000mg 정도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쾌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구연산 마그네슘이 좋아요. 이 마그네슘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영양소고 비타민 B군이랑 함께 아마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아닐까 해요. 연구도 충분히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이 나오겠지만 이 영양소들에 관련해서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 오늘은 마그네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